여기서부터 볼까요?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3개의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무비, 레이팅, 유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각각이 그 CSV 파일입니다. CSV 파일인데 그 데이터들이 콤마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콜론 2개가 연속해서 붙어 있는 게 그 값들의 구분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각 데이터 프레임의 그 컬럼 이름들을 우선 그 만들었고요. 리스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들을 읽을 때 with CSV라고 해서 각각의 파일들을 읽어줄 때 세퍼레이터 부분을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컬럼 이름 같이 주셔야 데이터 프레임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ID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련 번호일 뿐이에요. 제목에 붙어 있는 1, 2, 3, 4, 5라고 하는 일련 번호일 뿐이고요. 타이틀이 여기에 이름과 그러니까 영화 제목과 그 영화가 개봉된 연도가 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장르 부분에는 여러 개의 장르가 섞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의 장르가 섞여서 있을 때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고 있냐면 파이프라인으로 구별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1개짜리 영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팅도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읽어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그 레이팅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스탬프. 어떤 유저가 어떤 영화에 별점을 몇 개를 줬느냐고요. 별점은 1점부터 5점까지로 되어 있고 타임스탬프는 그 시간, 초 단위로 저장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수인데 죄송합니다. 이 정수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연, 월, 일, 시, 분, 초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내일쯤에 요거 한번 우리가 시간 문자로 바꿔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읽었고요. 세퍼레이터 똑같고 컬럼 이름이 없어서 컬럼 이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성별, 나이, 직업, 그 다음에 우편번호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들이 많이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그러니까 정보들을 제공하는 곳에서 이 데이터 하나를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아이디, 성별, 나이, 그다음 우편번호 가지고서 누구 한 사람을 딱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뭐죠? 개인정보 법에 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 성별이야 두 가지밖에 없지만 나이도 특정할 수 없게끔 연령대로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직업도 직업대 어떤 그 직업 특징을 21개로만 분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인포들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준비한 다음에 조인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레이팅하고 무비를 합쳐가지고 여기까지가 레이팅이죠. 여기까지가 레이팅이고 그 뒤에 영화 제목과 장르가 추가가 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는 뒤쪽에 유저를 더 붙였어요. 유저를 붙여서 그 장르 뒤쪽에 뭐 성별, 이름, 직업 이런 것들이 더 붙게끔 뭐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뭐 별점은 4점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 같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남성 쪽이 좀 더 많은 비율로 있다. 그래서 여성 쪽에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살펴봤고 뭐 직업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했었죠. 바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화 제목별로 그룹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만들어서 별점의 평균을 계산을 한 겁니다.
별점의 평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별점들, 별이 몇 개냐, 한 개냐, 다섯 개냐라고 하는 별점의 평균들이 있어요. 바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에 얘네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상위 10개, 하위 10개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sort values만 하시면 돼요. sort values에서 앞에서 10개, 뒤에서 10개 이렇게 하거나 ascending 값을 줘서 뭐 head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영화들의 별점이 5.0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5.0.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하위도 마찬가지로요. 하위도 찾아봤더니 영화들이 전부 다 1.0이더라. 어떻게 평균이 5.0하고 1.0으로 딱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살펴본 게 빈도수를 같이 살펴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 영화 제목별로 그룹을 묶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룹 안에서 레이팅이라고 하는 별점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 몇 번 등장하는지 등장 횟수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별점의 평균이죠. 별점이 있는 횟수와 별점의 평균을 같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그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거죠. 뭐 이런 영화는 한 명으로부터 밖에는 별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화들인 거죠. 뭐 그런 영화들이 있고요. 그래서 리뷰 건수가 좀 적은 영화들은 제외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몇 건 이상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그 타이틀들이 등장하는 횟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타이틀들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적게는 한 번씩만 등장하는 영화들도 있고 많게는 3,000번, 2,000번 이렇게 등장하는 영화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썼었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잘라주면 적절할까라고 한 것을 보기 위해서 디스크라이브를 본 건 이거죠. 평균 몇 회냐,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냐, 중앙값이 얼마냐, 맥스값이 얼마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영화 제목이 123번 이상 나오는 그런 영화 제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전체 영화들의 한 50% 이상을 우리가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350번 이상의 그 리뷰를 받은 그런 영화들만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전체 영화의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00개의 영화가 있었다 그러면 4,000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1,000개 정도의 영화밖에는 분석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걸로 그냥 150번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여기 50%로 하겠다라고 하면 한 120회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150번 이상 선택된 그런 영화들만 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타이틀 카운트가 아까 이거 했었어요. 타이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보시면 타이틀의 밸류 카운트를 계산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얘가 크거나 같은지 150번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럼 선택. 150번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러면 선택. 150번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을 한 거예요. 그게 이거죠. 타이틀 컨텐츠에 있는 값이 150번 이상인 녀석들만 선택하겠다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결과만 보면 이 안쪽에 있는 결과는 어떤 배열이 나오는데 이 배열이 어떤 배열이냐면 추루 이렇게 쭉 가다가 false 이렇게 불리언 값들 true와 false들의 불리언 값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얘가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조건식이 true인 행들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리즈에서 원하는 값들이 나오게 되고 얘가 시리즈이기 때문에 인덱스와 values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덱스만 선택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리즈가 되는 거고 그 시리즈에서 인덱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영화 제목들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화 제목이 영화가 전부 몇 개가 등장하냐면 1683개의 영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1683개의 영화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숫자는 뭐 제가 약간 그 제 임의로 한 거예요. 물론 그 사사분위 값들을 다 살펴보고서 중앙값 근방으로 하긴 한 건데 뭐 여기를 100건으로 할지 120건으로 할지 150건으로 할지는 제가 약간 제 임의로 정한 겁니다. 여기를 120건으로 하게 되면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지겠죠. 1800개까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150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리뷰가 150번 이상 등장하는 영화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던 그 변수가 있는데 바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이 바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가 뭐였었냐면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영화 제목별로 별점들의 평균 계산한 거였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인덱스가 뭐냐 하면 영화 제목이죠. 만약에 여기 우리가 시리즈에서 록점, 로케이션 이렇게 하고서요. 여기다가 인덱스로 제목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요렇게 해서 그 영화 제목을 이렇게 넣으면 그 옆에 있는 값이 딱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게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름들로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시리즈에서 그 로케이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I 로케이션은 정수밖에 못 사용을 하죠. 로케이션은 레이블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공부할 때 제일 처음 했었던 게 이거잖아요. 로케이션하고 I 로케이션 두 가지 차이점.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뭘 넣으시면 되냐면 위에서 찾은 인덱서를 넣으시는 거예요. 위에서 찾은 인덱서를 넣으시면 그래서 그 인덱싱을 해주는 개체라고 해서 인덱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덱싱 해주는 녀석들 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메리칸 뷰티부터 폴리스 아카데미 5번 5번째까지 1683개 영화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옆에는 별점들의 평균. 그리고 얘가 정렬되어 있는 형태. 바이 타이틀 자체가 아마 그 아니다. 꼭 죄송합니다. 여기 그 점수로 별점들로 정렬이 된 건 아니에요. 이 순서는 뭐냐면 이 인덱서의 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순서였었어요. 그죠? 아메리칸 뷰티가 뭐 3000 몇 번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폴리스 아카데미가 150번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순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등장 횟수 순서예요. 옆에 있는 인덱스, 즉 영화 제목들의 등장 횟수 순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별점, 평균, 상위를 잡으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values, 값들을 가지고서 그 sort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sort values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scending 나올까요? ascending false. 이러면 내림차순을 쓰겠다는 얘기죠. 내림차순. 그러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순서가 아니죠. 세븐 사무라이부터 이렇게 나오고 제일 4.5부터 나오기 시작해서요. 제일 마지막에 1.6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위 10개는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헤드 10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코드가 150번 이상
등장하는 영화 제목들 중에서 나오는 영화 제목들 중에서 별점 평균 상위 10개 영화를 찾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5.0은 안 보이고요. 소수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적어도 150번 이상이 있기 때문에 뭐 별점들 다 더한 다음에 적어도 150으로 나눠야 될 거고, 많이 나오는 것들은 3,000번 이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위 10개 영화 제목들을 보시면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상위 점수들이 4.5에서 4.47 정도까지 분포를 하는군요. 자, 코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진 않았어요. 변수에 뭐가 있는지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인덱서로 우리가 쭉 출력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거 소트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소트한 다음에 10개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자, 영화 제목들 좀 볼까요? 혹시 아실 만한 영화들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우선 첫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는 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이거 일본 영화입니다. 54년도 일본에서 나온 영화고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되게 그 평론가들로부터 평점이 좋은 영화고, 이게 헐리우드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영화로 그 리메이크가 나중에 됐어요. 서부 영화로 리메이크가 됐고요. 근데 요거는 그 원작인 거고, 두 번째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리뎀테이션이 들어보셨죠? 톰 행크스가 맞죠? 맞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는 가파 더 데브라고 하는 영화고요. 데브가 3부까지 나왔죠. 3부까지 나왔는데 첫 번째 영화고요. 네. 클로즈 쉐이브라고 하는 영화는 이거 클레이 애니메이션, 점토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영국의 아트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강아지 하고요. 뭐 월레스 앤 그로밋. 맞아요. 월레스 앤 그로밋 그 시리즈예요. 월레스 앤 그로밋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영화고, 유주얼 서스펙트. 절름발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 영화고, 쉰들러 리스트고, 롱 트라우저스라고 하는 이것도 아마 그 월레스 앤 그로밋 시리즈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 영화여서 잘 모르겠고, 레이더스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첫 편일 거예요. 요거는 저도 안 봐서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알만한 영화들이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별점 하위는 어디만 바꾸면 될까요? 하위는 어센딩을 true로만 바꾸시면 돼요. 어차피 기본값이니까 어센딩을 안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제일 낮은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1.6, 그 다음 순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로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10개가 나오게 되고, 혹시 여기서 알만한 영화들 있으세요? 여기서? 네, 홈얼런. 나홀로 집에 3편이 평점이 정말 안 좋군요. 그죠? 평점이 사실 다 재밌기는 한데, 그 1편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기는 하고, 항상. 그리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매번 틀어주는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죠.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옛날 슈퍼맨입니다. 그 최근에 나오는 그 슈퍼맨 시리즈가 아니고요. 예전에 나왔던 슈퍼맨 1, 2, 3, 4 그 시리즈고, 평점 되게 안 좋네요. 그죠? 이거는 조스라고 하는 영화가 3D로 있었나요? 스피드 뭐 이런 영화들이 있네요. 제가 봤었던 영화들만 보면 요거는 안 봤어요. 제목만 알고, 요거는 봤었고, 요것도 봤었고, 요것도 본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영화들, 사람들이 좀 많이 영화를 봤고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이제 평점도 내리고,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되셨죠? 되셨죠?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어요. 아까 뭐 질문하셨던 분 중에 그게 있었죠. 뭐 한두 사람만 본 영화라고 해서 그게 뭐 의미가 떨어지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아주 고전 영화 같으면 뭐 1920년대에 나온 영화, 30년대에 나온 영화 이런 거 막 DVD나 이런 걸로 찾아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 벽장에 DVD를 한 100장 가까이 수집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이제 집만 됐죠. 예. 요즘 누가 DVD를 봅니까? 그죠? 넷플릭스에서 찾아보고 그러면 되는데 괜히 수집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고전 영화들이나 정말 잘 안 찾아보는 그런 영화들도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평점의 평균을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대중의 평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대중의 평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머신러닝에서는 뭐 이런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고 나서 만약에 내가 봤었던 영화들이랑 비슷한 영화들을 봤었던 유저들은 어떤 유저들이 있는지, 그래서 나한테 어떤 영화들을 추천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게 머신러닝인 거죠.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어떤 나에게 맞는 추천을 보여준다거나 등등. 그거는 약간 더 조금 다른 주제가 될 겁니다. 약간 다른 주제가 될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마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거의 비슷한 코드로 작성되어 있을 거예요. 챕터 잠깐만 좀 볼까요? 데이터 분석 예제라고 하는 챕터가 있을 거고요. 거기가 챕터 14장. 챕터 14장의 14-2가 지금 우리가 오늘 시작했었던 무비 렌즈 영화 평점 데이터입니다. 영화 평점 데이터. 우리가 신생아 이름 분석은 한번 했었죠. 14-3에 나오는 건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과제를 따로 안 드릴 테니까 한번 14-2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요. 교재를 보시면서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내일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마저 저희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될 거냐면 성별로는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성들에서만 준 별점의 뭐 상위 10개 이런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평가를 내린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만 또 부분집합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상위 10개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영화 제목들을 비교를 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고 또 남자들만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고 여자들만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는 어떤 영화들일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성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성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반대로 여성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성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장르일까?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별에 따른 기호도, 선호도, 차이까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성별 이외에 뭐 직업이라든가 연령대에 따른 어떤 선호도 차이 이런 것들은 교재에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일 오전 중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
5분 정도 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질문 정리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